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말했습니다. 병원 명의 공동으로 바꿀 생각하지 마. 넌 우리 집 사람이 아니잖아. 20년을 함께 살았는데요. 아들 둘을 낳아 키웠는데요. 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낀 사람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족인 척하지 않기로. 1장 3대 의사 집안의 며느리. 시댁 거실.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저, 그리고 두 아들. 테이블 위에는 서류가 펼쳐져 있었어요. 병원 재산 분할 계획서.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도연아, 이제 내가 나이도 있으니까 병원을 너한테 물려주려고 한다. 네, 아버지. 남편이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명의는 너 단독으로 할 거야. 그게 깔끔하지. 알겠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서 듣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그 병원 격리 업무를 제가 다 했는데요. 환자 관리, 세금 신고, 직원 급여까지. 근데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차를 따라주면서 말했어요. 가연아, 너도 알지? 우리 집은 3대째 의사 집안이야. 네, 어머니. 그러니까 병원은 우리 집안 것이야. 한씨 집안. 네. 너도 이해하지? 명예 같은 건 신경 쓰지 마. 이해하라고요. 20년을 일했는데 이해하라고요. 어머니, 그래도 제가 격리 일을 해왔으니. 말을 꺼내려는데 시아버지가 끊었어요. 며느리, 그건 가족이니까 도운 거지. 월급 받고 한 게 아니잖아. 우리 집안일 도운 거 고맙게 생각해. 근데 명의는 별개야.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남편을 쳐다봤어요. 응? 나도. 명의에 이름 좀 넣을 수 있을까? 왜? 20년 동안 같이 일했잖아. 나도 기여한 부분이 있는데.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에휴, 가연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왜 신경 쓰지 마라? 내 권리잖아.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권리? 무슨 권리? 제가 20년 동안 병원 일한 거요. 그건 며느리 도리지 권리가 아니야. 너 월급 받았어? 안 받았지. 가족이니까 도운 거지.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가연아. 시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병원명의 공동으로 바꿀 생각하지 마. 넌 우리 집 사람이 아니잖아. 그 말에 심장이 멎었어요. 네, 넌 서씨잖아. 한씨가 아니고. 우리 집안 재산은 우리 핏줄한테만 가는 거야. 이해해. 이해하라고요.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두 아들을 낳아 키웠는데 저는 우리 집 사람이 아니라고요. 남편을 봤어요. 남편은 고개를 돌렸어요.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나 정말 우리 집 사람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그러셨잖아. 나 한씨 아니니까 우리 집 사람 아니래. 그건 아버지 표현이 좀 그랬던 거고. 그럼 당신 생각은 어때? 남편이 대답을 못했어요. 대답해줘. 나 가족 맞아? 아니면 그냥 낀 사람이야? 가연아, 왜 이래? 피곤한데. 나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가족이지. 당연히. 그럼 왜 아버지 말씀에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내 편 안 들어줘? 가연아, 그건 집안일이야. 복잡해. 복잡하긴 뭐가 복잡해. 나 20년 동안 일했어. 알아. 근데 명의는 원래 그런 거야.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거라고. 나는? 응? 나는 뭐야? 20년 동안 뭐였어?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가연아, 제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우리 잘 살면 되잖아. 대화가 안 됐어요.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이 집에서 뭐지? 가족이 아니면 뭐지? 2장. 당신 엄마는 가족, 내 엄마는 남. 한 달 뒤, 친정 엄마가 편찮으셨어요. 병원에 입원하셨죠.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엄마 입원하셨어. 병원비 좀 보태줄 수 있을까? 얼마나 필요한데? 한 500만 원 정도?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500만 원? 그건 좀. 우리 엄마야. 내 친정 엄마. 알아. 근데 지금 병원에 투자할 때가 많아서. 투자? 응. 새 장비 들여오려고. 그럼 엄마는 어떡하고? 내가 좀 알아서 해봐. 내 엄마잖아. 가슴이 찢어졌어요. 시어머니 무릎 수술할 때는 3천만 원 바로 냈잖아. 그건 우리 엄마니까.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는 엄마 아니야? 남편이 짜증을 냈어요. 야, 왜 이래? 그건 다르잖아. 뭐가 달라? 우리 엄마는 우리 가족이고 내 엄마는. 말을 멈췄어요. 내 엄마는 뭔데? 말해봐. 내 엄마는 뭔데? 가연아, 제발 좀. 이해 좀 해줘. 이해? 뭘 이해해? 우리 집 형편도 있고, 시어머니한테는 3천만 원 쓰면서 우리 엄마한테는 500도 안 돼?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아, 그건 우리 엄마니까 그렇지. 내 엄마는 내가 알아서 해. 나한테 왜 손 벌려? 내가 벌어서 해. 그 말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 아, 우리 엄마는 가족이 아니구나. 나도 가족이 아니구나. 다음 날, 친정에 갔어요. 엄마는 병상에 누워 계셨어요. 엄마, 가연아 왔니? 응. 몸은 좀 어때? 괜찮아. 걱정 마. 엄마 손을 잡았어요. 말랐어요. 엄마, 병원비 내가 낼게. 아이고, 됐어. 내 오빠가 낼 거야. 아니야. 내가 낼게. 가연아, 너 돈 있어? 있어. 거짓말이었어요. 남편한테 못 받았으니까요. 엄마, 미안해. 왜? 내가 못난 딸이라서. 무슨 소리야? 남편한테 돈 받지 못했어. 엄마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시집살이 힘들지? 응. 엄마가 미안하다. 내 좀 더 좋은데 시집 보낼걸. 엄마. 눈물이 났어요. 엄마, 나 이혼하고 싶어. 뭐? 더 이상 못 살겠어. 저 집에서. 엄마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가연아, 참아. 조금만 더. 왜 참아야 해? 애들 생각해야지. 애들 아빠인데. 그리고 내가 나오면 뭐해? 갈 데도 없잖아. 맞았어요. 갈 데가 없었어요. 20년 동안 집안일만 하느라 제 커리어는 없었으니까요. 참아라. 그냥 참고 살아. 엄마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갇혀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은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다녀왔어? 응. 장모님은? 입원 연장하셨어. 그래. 돈은? 오빠가 냈어. 거짓말이었어요. 제 적금을 깼거든요. 남편은 그래라고만 하고 TV를 계속 봤어요. 제 친정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부엌에 가서 물을 마시는데 시어머니한테 문자가 왔어요. 가연아, 내일 병원 와. 환자 상담 좀 도와줘야 해. 또 일 시키는 거였어요. 어머니, 내일은 좀 힘들어요. 친정 엄마 병문안 가야 해서요. 답장을 보냈어요. 바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가연아, 너 지금 나한테 거절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내일은 친정에 가야 해서. 친정이 뭐가 중요해? 병원이 급하다니까. 어머니, 내일 10시까지 와. 알았지? 알았지? 네. 전화가 끊겼어요. 손이 떨렸어요. 우리 엄마는 안 중요하고 병원은 중요하다고. 우리 엄마는 가족이 아니라고. 거실로 나갔어요. 여보, 응? 나 내일 친정 가야 하는데 어머니가 병원 오래. 그럼 병원 가야지. 우리 엄마는 나중에 가면 되잖아. 왜 우리 엄마는 나중이야? 가연아, 왜 이래? 병원이 급하다잖아. 우리 엄마도 급해.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에휴, 알았어. 그럼 오전에 병원 갔다가 오후에 친정 가면 되잖아. 왜? 그것도 싫어?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말해도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거였으니까요.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우리 엄마는 가족 아니고 당신 엄마는 가족이라는 말. 이제 이해됐어. 나도 가족이 아니었던 거야. 20년 동안. 3장. 아이 없는 건 내 탓. 그로부터 며칠 뒤 시댁 모임이 있었어요. 큰 집, 작은 집 다 모였죠. 저희 집은 아들 둘, 큰 집은 아들 셋, 작은 집은 딸 하나, 아들 둘.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우리 집안은 원래 아들 잘 낳는 집안이야. 그러게요. 대단하시죠. 큰 집 며느리가 맞장구 쳤어요. 가연이네만 아들 둘이고 나머지는 다 셋씩이네. 제 얘기였어요. 가연아, 너 셋째 계획 없어? 시숙모가 물었어요. 아직은요. 왜? 나이도 있는데 빨리 낳아야지. 건강이 좀 안 좋아서요. 건강? 뭐가 안 좋은데? 그냥 몸이 약해서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약하긴. 멀쩡해. 가연이가 낳기 싫어하는 거지. 아니에요, 어머니. 그럼 뭔데? 셋째 왜 안 낳아? 건강이 안 좋다니까요. 시숙모가 웃었어요. 에이, 건강 핑계 대지 마. 우리 때는 아파도 나았어. 요즘 며느리들은 편하게 살려고 해. 참을 수 없었어요. 저 정말 아파요. 뭐가 아픈데? 자궁에 문제가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병원에서 진단받았거든요. 자궁근종이 있어서 임신이 어렵다고요. 시어머니가 코웃음 쳤어요. 자궁 문제? 그런 거 요즘 다 치료되잖아. 어머니, 너 그냥 낳기 싫은 거지? 아니에요. 그럼 병원 가서 치료받아. 그리고 셋째 낳아. 목소리가 커졌어요. 다들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전 정말 너 때문에 우리 집안대가 약해져. 큰 집은 아들 셋, 작은 집도 셋인데 너희만 둘이야. 창피하게. 가슴이 찢어졌어요. 어머니, 제가 낳고 싶어도 핑계 대지 마.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집에 돌아오는 차 안. 침묵이 흘렀어요. 여보, 나 진짜 아픈 거 알잖아. 알아. 그럼 왜 엄마한테 말 안 해줘? 왜 내 편 안 들어줘?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가연아, 엄마가 원래 그래. 이해해줘. 이해? 뭘 이해해? 엄마 입장도 있잖아. 집안 체면도 있고. 내 건강은? 내 건강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근데 뭔데? 엄마 말도 일리가 있어. 뭐? 셋째 있으면 좋잖아. 믿을 수 없었어요. 나 지금 아프다니까? 그러니까 치료받으면 되잖아. 치료받아도 안 될 수도 있어.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남편이 소리쳤어요. 해봤어. 병원 5군데나 다녔어. 근데 다들 어렵다고 했어. 임신이 어렵다고. 그걸 왜 말 안 했어? 말했어. 당신한테. 근데 당신은 못 들은 척 했잖아.
남편이 할 말을 잃었어요. 가연아, 그리고 있잖아. 의사가 그러는데 당신도 문제 있대. 뭐? 정자 활동성이 낮대. 그것도 임신 안 되는 이유래. 남편 얼굴이 빨개졌어요. 무슨 소리야? 사실이야. 검사 결과 봤어. 말도 안 돼. 왜 말이 안 돼? 나만 문제 있어야 돼? 당신도 문제 있어. 근데 왜 나한테만 아이 낳으라고 해? 차가 멈췄어요. 집 앞이었어요. 남편이 차에서 내렸어요. 문을 쾅 닫았어요. 저는 차 안에 남아서 울었어요. 왜 나만 탓해? 왜 내 잘못만 돼? 다음 날 병원에 갔어요. 상담을 받으러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부인,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궁 상태가 좋지 않아요. 임신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럼 절대 안 되는 건가요? 가능성이 아주 낮아요. 그리고 임신에도 유산 위험이 큽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우선입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가연아, 병원 갔다 왔니? 네, 어머니. 뭐래? 임신이 어렵대요. 어렵긴 뭐가 어려워. 요즘 기술 좋잖아.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의사가 뭘 알아? 너 노력 안 해서 그렇지. 다른 병원 가봐. 그리고 꼭 셋째 낳아.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나는 아이 낳는 기계야? 내 건강은 중요하지 않은 거야? 사장, 박준호 과장의 위로. 회사. 저는 남편 병원 격리 일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파트타임으로 다른 회사에서도 일했거든요. 그날도 회사에 출근했어요. 근데 집중이 안 됐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가연 씨, 괜찮으세요? 옆자리 박준호 과장이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피곤해서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제가 살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가시죠. 박준호 과장은 동갑이었어요. 친절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었죠. 카페에 갔어요.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요. 그냥 집안일이요. 집안일? 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그렇게 힘들어 보이진 않으실 텐데요. 박준호 과장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말씀하시면 좀 나아지실 수도 있어요. 전 들어드릴 수 있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저 시댁에서 힘들어요. 어떻게요? 저를 가족으로 안 봐요.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저는 우리 집 사람이 아니래요. 박준호 과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건 너무하시네요. 제 친정 엄마는 가족도 아니래요. 아이도 더 낳으래요. 제가 아픈데도. 가연 씨 건강이 안 좋으세요? 자궁에 문제가 있어요. 임신이 어려워요. 그런데도 아이 낳으라고 하세요? 네. 집안 체면 때문에요. 박준호 과장이 화난 표정이 됐어요. 그건 말도 안 되죠. 사람을 뭘로 보는 거예요? 가연 씨는 아이 낳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 말에 울음이 터졌어요. 과장님, 오세요. 괜찮아요. 저 어떡하면 좋아요? 일단 건강부터 챙기세요. 그리고 가연 씨 인생이에요. 시댁 눈치 보지 마세요. 근데 어떡해요? 당당하세요. 가연 씨 잘못 아니잖아요. 20년 동안 충분히 하셨어요. 이제 가연 씨 위에 사세요. 박준호 과장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을 들어줬거든요. 과장님 고마워요. 천만에요. 힘내세요. 그날 이후 박준호 과장과 자주 얘기했어요. 점심도 같이 먹고 퇴근 후 커피도 마셨어요.
남편한테는 말 안 했어요. 그냥 회사 동료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 박준호 과장이 말했어요. 가연 씨, 저 가연 씨 좋아해요. 직장 동료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요. 과장님, 가연 씨는 너무 힘들게 사세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전 가연 씨가 웃는 모습 보고 싶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남편한테는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이었거든요. 과장님, 저 기혼자예요. 알아요. 그런데 왜?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제 마음을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제 마음만 알아주세요. 박준호 과장이 웃었어요. 따뜻한 미소였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은 TV를 보고 있었어요. 다녀왔어? 응. 오늘 회식 있었어? 아니, 동료랑 커피 마셨어. 누구? 박준호 과장. 남편 표정이 굳었어요. 남자? 응. 왜 남자랑 커피 마셔? 동료니까. 동료면 회사에서 얘기하지. 왜 밖에서 마셔?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남편이 TV를 끄고 일어났어요. 가연아, 너 요즘 이상해. 뭐가? 남자랑 자꾸 커피 마시고. 동료라니까. 동료면 여자 동료랑 마시지. 과장님이 위로해줘서 그랬어. 위로? 무슨 위로? 내 얘기 들어줬어. 시댁에서 힘든 거. 남편 얼굴이 빨개졌어요. 집안일을 밖에서 떠들어. 떠든 게 아니라 상담받은 거야. 남한테 무슨 상담을 받아. 당신은 내 얘기 안 들어주잖아. 당신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들은 척 하잖아. 나도 바쁘니까 그렇지. 바빠서 내 얘기 못 들어줘? 나 20년 동안 당신 얘기 다 들어줬어. 남편이 벽을 쳤어요. 그만해. 다시는 그 남자 만나지 마. 왜? 왜긴 왜야. 내 남편이 싫다잖아. 당신이 싫다고 내가 왜 안 만나? 뭐? 과장님은 나한테 잘해줘. 당신보다 훨씬. 지금 나한테 바람 피우겠다는 거야. 바람? 그냥 친구야. 친구? 남자가 여자한테 친구로 대해.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해? 말싸움이 계속됐어요. 결국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을 쾅 닫았어요. 저는 거실에 남아서 울었어요. 나, 뭐 하는 거지? 박준호 과장, 나 정말 좋아하는 건가? 혼란스러웠어요. 그날 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준호 과장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받을까 말까? 이 전화를 받으면 뭔가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5장, 선을 넘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박준호 과장의 전화. 받을까 말까?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결국 받았어요. 여보세요? 가연 씨, 괜찮으세요? 네.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요. 우셨어요? 조금요. 남편분이랑 싸우셨나 봐요. 어떻게 알았어요? 표정 봐서요. 오늘 퇴근할 때 박준호 과장은 저를 봐주는 사람이었어요. 제 표정을, 제 감정을. 괜찮아지실 거예요. 힘내세요. 과장님. 네. 저 과장님한테 의지해도 될까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가연 씨. 네. 전 언제든 괜찮아요. 의지하세요. 고마워요. 내일 점심 같이 먹어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네.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 저를 챙겨준다는 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 박준호 과장과 레스토랑에 갔어요. 이거 드세요. 가연 씨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고마워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네. 집안일 때문에요? 그것도 있고, 남편 때문에도요. 남편분이 어떠신데요?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2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저를 안 봐요. 그건 남편분 잘못이에요. 가연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박준호 과장이 제 손을 잡았어요. 과장님, 가연 씨, 전 진심이에요. 가연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누군가 우리를 봤어요. 어머, 돌아봤어요. 신우이였어요. 언니, 여기서 뭐해? 손을 빼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신우이가 다 봤어요. 언니, 이분은 누구세요? 회사 동료야. 동료요? 손잡고 있었는데? 그건 오빠한테 말해야겠네. 잠깐, 신우이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오빠 나야. 지금 언니 봤는데 남자랑 식당에 있어. 손도 잡고 있었어. 이거 이상한데? 전화기 너머로 남편 소리가 들렸어요. 뭐? 지금 어디야? 레스토랑 빨리 와봐. 끊었어요. 신우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언니 설명 좀 해봐. 동료라니까. 동료가 손을 잡아? 그건 박준호 과장이 일어섰어요. 제가 잡았습니다. 가연 씨 힘들어 하셔서 위로해 드린 거예요. 위로를 손잡고 해요? 죄송합니다. 10분 뒤 남편이 달려왔어요. 얼굴이 새빨갰어요. 가연아,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레스토랑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여보, 일단 밖에 나가서. 밖에 나가긴 뭘 나가. 지금 설명해. 이 남자가 누구야? 박준호 과장이 나섰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회사 동료입니다. 동료? 동료가 남의 아내 손을 잡아. 당신 지금 내 아내한테 작업 거는 거야.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죽고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차 안에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소리쳤어요. 가연아, 너 지금 바람 피운 거야.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손잡고 있었잖아. 그건 과장님이 위로해줘서. 위로? 손잡는 게 위로야. 너 그 남자 좋아하는 거지. 아니라니까. 거짓말하지 마. 다 보였어. 남편이 물건을 집어던졌어요. 컵이 깨졌어요. 여보, 진정해. 진정? 내 아내가 바람 피우는데 진정하라고. 바람 아니야. 우린 아무 일도 없었어. 손잡는 게 아무 일도 아니야. 가연아, 너 진짜 나 우습게 봤구나. 무슨 소리야? 20년 동안 잘해줬더니 이제 바람 피워? 잘해줬다고. 제가 소리쳤어요. 당신이 언제 잘해줬어? 뭐? 20년 동안 당신은 날 안 봤어. 무슨 소리야? 시댁에서 무시당할 때도, 우리 엄마 아플 때도, 내가 아플 때도,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이 아니었어. 남편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한테 가는 거야. 가는 게 아니라 의지한 거야. 의지? 응. 과장님은 내 얘기 들어줬어. 당신보다 훨씬 잘. 과장님은 날 봐줬어. 내 표정, 내 감정. 가연아, 당신은 20년 동안 날 한 번도 안 봤어. 그 말에 남편이 주저앉았어요. 나 잘못했어? 응, 많이. 이제라도 알았으면 좋겠어.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가연아, 나 좀 보자. 네, 어머니. 시댁으로 갔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모두 있었어요.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가연아, 내가 바람 피웠다며?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신우이가 봤다며. 남자랑 손잡고. 그건 오해예요. 오해? 손잡는 게 오해야? 과장님이 위로해 주신 거예요.
시아버지가 끼어들었어요. 위로를 손잡고 해. 가연아, 너 지금 우리 집안 망신시키는 거 알아? 망신이요? 3대 의사 집안 며느리가 바람 피우면 소문나잖아. 전 바람 피운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남자랑 둘이 밥 먹고 손잡고 있으면 바람 아니면 뭐야? 가연아, 너 정신 차려. 내가 지금 무슨 짓 하는지 알아? 저는 그냥 힘들어서. 힘들면 집에서 참지. 왜 밖에 남자 만나? 집에서 누가 제 얘기 들어줬어요. 제가 소리쳤어요. 온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어머니는 저 무시했어요. 20년 동안 아버지도 저를 우리 집 사람 아니다라고 하셨고요. 남편은 제 얘기 안 들었어요. 한 번도. 가연아. 그래서 외로웠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눈물이 났어요. 과장님은 제 얘기 들어줬어요. 저를 봐줬어요. 전 그게 그렇게 고마웠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가연아, 그래도 선은 지켰어야지. 선이요? 남자랑 손 잡는 건 선 넘는 거야. 이혼해. 네. 귀를 의심했어요. 이혼하라고. 우리 집안 망신시키기 전에. 어머니, 남편이 말렸어요. 엄마, 그건 너무하잖아요. 뭐가 너무해. 내 아내가 바람 피웠잖아. 바람 아니라니까요. 그럼 뭔데? 손잡는 게 우정이야. 시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가연아, 넌 이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넌 우리 집 사람이 아니야. 처음부터. 그러니까 나가줘. 깨끗하게. 가슴이 찢어졌어요. 어머니, 저 20년 동안. 20년? 그래, 20년 동안 고생했어. 근데 이젠 됐어. 이혼하고 나가. 재산은 안 줘도 되지? 넌 어차피 우리 집 사람 아니니까 재산 받을 자격 없어.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그건 말이 안 돼요. 뭐가 말이 안 돼? 가연이가 20년 동안 일했어요. 병원 격리도 하고. 그건 며느리 도리지 일이 아니야. 도리라고요. 그래, 가족이니까 도운 거지.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어요. 근데 넌 이제 가족 아니잖아. 바람 피웠으니까. 그러니까 나가줘. 당장. 그날 밤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가연아, 미안해. 뭐가? 엄마가 너무 심했어. 응, 나도 엄마한테 말했어. 이혼은 안 된다고. 우리 그냥 잘 살자.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근데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무 감정도요. 여보, 응? 나 이혼하고 싶어. 뭐? 더 이상 못 살겠어. 이 집에서. 가연아, 제발. 다시 생각해봐. 20년 동안 생각했어. 이제 결정했어. 남편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가연아, 나 때문이야? 내가 잘못해서? 당신만의 잘못은 아니야. 이 집안 전체가 문제야. 그럼 우리 다른 데 가서 살자.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늦었어.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늦었다니까? 소리쳤어요. 20년 동안 참았어. 이제 못 참아. 나 나갈게. 이 집에서. 재산은? 됐어. 뭐? 재산 필요 없어. 나 혼자 살 수 있어. 남편이 울었어요. 가연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고개를 저었어요. 기회는 20년 동안 충분히 줬어. 6장. 변호사 사무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이혼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네, 앉으세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결혼 기간은 얼마나 되셨나요? 20년입니다. 자녀는? 아들 둘이요.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요. 성격 차이만으로는 이혼이 어려운데요. 그럼 시댁의 학대요. 학대요? 정신적 학대요. 변호사가 메모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모든 걸 말했어요. 20년 동안 겪은 일들을요. 우리 집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 친정 무시, 재산명의 거부, 아이 낳으라는 압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정말요? 네. 정신적 학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재산은요? 20년 동안 함께 산 재산은 분할 대상입니다. 병원도요? 부인께서 격리 일을 하셨다고요? 네. 20년 동안요. 그럼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병원 명의가 남편 단독이어도 부인의 기여분을 인정받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변호사가 웃었어요. 부인 당당하세요. 부인 권리예요.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와? 변호사 사무실.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진짜 이혼할 거야? 응. 가연아, 제발. 소용없어. 우리 애들 생각 좀 해봐. 애들은 내가 키울 거야. 뭐? 양육권 내가 가져갈 거야. 말도 안 돼. 왜 말이 안 돼? 내가 20년 동안 키웠어. 나도 아빠야. 아빠? 언제 아빠 노릇했어? 당신은 병원 일만 했어. 애들 학교 행사 한 번이라도 온 적 있어? 운동회, 학예회, 학부모 상담. 다 내가 했어. 일 때문에 그랬잖아. 일 핑계 대지 마. 냉정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아빠가 아니라 그냥 돈 버는 사람이었어. 가연아, 사실이잖아. 남편이 주저앉았어요. 가연아, 나 정말 후회해. 늦었어. 이제라도 잘할게. 20년 동안 기회 줬어. 당신이 안 한 거야. 이제 끝이야. 며칠 뒤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법원에서 통지서가 왔어요. 시댁에서 난리가 났어요. 시어머니가 전화했어요. 가연아, 너 미쳤어. 아니에요. 이혼 조정 신청을 해. 네. 너 재산 노리는 거지. 제 권리예요. 권리? 무슨 권리? 20년 동안 일한 대가예요. 대가라고. 넌 가족이었잖아.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전 가족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권리 주장하는 거예요. 인연이 우리 집안 망신시키려고 작정했구나. 망신은 어머니가 시켰어요. 뭐? 20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학대한 게 시댁 식구들이에요. 학대? 우리가 언제? 우리 집 사람 아니다. 내 엄마는 가족 아니다. 명예 넣을 생각하지 마. 이게 학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할 말을 잃었어요. 가연아, 우리가 좀 심했던 건 인정해. 근데 이제 늦었어요. 가연아, 어머니 법정에서 봬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시원했어요. 7장 법정에서 맞선 가족. 조정기일. 법원에 갔어요. 남편,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두 와 있었어요. 조정위원이 말했어요. 양측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제 변호사가 말했어요. 신청인은 20년간의 정신적 학대와 재산 형성 기여를 근거로 이혼 및 재산 분할을 청구합니다. 정신적 학대요? 네. 우리 집 사람이 아니다. 명의에 이름 넣지 마라 등의 발언으로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상대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그건 가족 간의 대화였을 뿐입니다. 대화가 아니라 학대였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저는 몰래 녹음해뒀거든요.
시댁 식구들의 발언을요. 조정위원이 들었어요. 병원명에 공동으로 바꿀 생각하지 마. 넌 우리 집 사람이 아니잖아. 시아버지 목소리였어요. 내 엄마는 우리 가족 아니야. 남편 목소리였어요.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이야. 시어머니 목소리였어요. 조정위원 표정이 굳었어요. 이건 명백한 정신적 학대네요. 시댁 식구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원 재산의 50%를 청구합니다. 50%요? 네. 신청인은 20년간 병원 격리 업무를 담당했고 환자 관리, 세금 신고 등 병원 운영에 기여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근무 기록과 업무 일지가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했어요. 20년 동안 모아둔 자료였어요. 조정위원이 검토했어요. 확실히 기여도가 인정되네요. 50%는 과하지만 30% 정도는 인정될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30%요. 말도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됩니까? 병원은 우리 집안 것입니다. 3대째. 법적으로는 결혼 후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입니다. 부인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이상 재산 분할은 정당합니다. 시아버지가 주저앉았어요. 휴정 시간. 복도에서 남편이 다가왔어요. 가연아,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싫어. 30% 줄게. 그러니까 이혼만 하지 말자. 제발. 애들 생각해서라도. 애들은 내가 키울 거야. 양육권도 가져갈 거야? 당연하지. 가연아, 넌 너무 매정해. 매정한 건 당신이야. 20년 동안 날 안 본 게 당신이야. 남편이 할 말을 잃었어요. 시어머니가 다가왔어요. 가연아, 이러지 마. 우리가 잘못했어. 인정해. 이제 와서 인정해봤자 소용없어요. 가연아, 제발. 우리 집안 생각 좀 해줘. 집안이요? 병원 명성이 있잖아. 3대 의사 집안인데 이혼하면 소문나. 그게 제 알바예요? 가연아. 어머니, 저 20년 동안 집안 생각했어요. 이제 제 생각할 거예요. 법정에서 봬요. 돌아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조정은 결렬됐어요. 본 재판으로 넘어갔어요. 판결날. 법정에 섰어요. 판사가 말했어요.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정합니다. 피고의 정신적 학대가 인정되며 혼인관계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시댁 식구들 얼굴이 하얘졌어요. 재산 분할은 병원 재산의 30%를 원고에게 지급하라. 30%요. 시아버지가 소리쳤어요. 정숙하세요.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원고의 20년간 기여도를 인정하며 30% 분할은 정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양육권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양육권도요? 네. 원고가 주 양육자였으며 자녀들도 원고와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이상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퉁. 망치 소리. 모든 게 끝났어요. 법정을 나왔어요.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어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싸우셨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따뜻했어요. 자유였어요. 20년 만에 느끼는 자유. 8장. 새로운 시작. 판결 후 한 달.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작았지만 제 집이었어요. 아들들도 저를 선택했어요. 엄마, 여기 좋다. 큰아들이 말했어요. 응, 우리 집이야. 아빠는 언제 와? 작은아들이 물었어요. 아빠는 따로 살아. 왜? 엄마랑 아빠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서. 우리 잘못이야? 아니야.
얼른 안았어요. 너희 잘못 절대 아니야. 엄마가 선택한 거야. 엄마 행복하려고. 엄마 행복해? 응. 너희랑 있으니까. 아이들이 웃었어요. 회사. 박준호 과장을 만났어요. 가연 씨, 이혼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이제 자유시네요. 네. 정말이요. 가연 씨. 네. 저 아직도 가연 씨 좋아해요. 이제 괜찮을까요? 마음 표현에도 미소 지었어요. 과장님 고마워요. 정말로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렇군요. 저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박준호 과장이 웃었어요. 언젠가 준비되시면 그때 말씀해 주세요. 네. 어느 일요일 아이들과 공원에 갔어요. 벤치에 앉아서 아이들이 노는 걸 봤어요. 행복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어요. 받았어요. 여보세요? 가연아, 나야. 응. 애들 잘 지내? 응. 잘 지내. 나 후회해. 20년 동안 너한테 못했어. 미안해. 알았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안 돼. 왜? 난 이미 새로 시작했어. 너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가연아. 그리고 있잖아. 난 버려진 사람이 아니야. 스스로 걸어 나온 사람이야. 남편이 울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 이제 됐어. 전화를 끊었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거울을 봤어요. 달라져 있었어요. 눈빛이요. 20년 동안 죽어있던 눈빛이 이제는 살아 있었어요. 일기를 펼쳤어요. 20년 동안 나는 우리 집 사람이 아니었다. 시댁에게도 남편에게도. 하지만 이제 알았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는 걸. 가족은 태도라는 걸. 나를 가족으로 안 본 사람들과 나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다. 그리고 그게 나쁜 게 아니다. 나는 이제 자유다. 행복은 피가 아니라 선택으로 만드는 거니까. 나는 나를 선택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일기를 덮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20년 동안 저는 낀 사람이었습니다. 시댁에도 남편에게도 가족이 아니었죠.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태도라는 걸요. 나를 무시하고 학대한 사람들은 아무리 같은 성을 쓰고 같은 집에 살아도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입니다. 두 아들과 함께 작지만 따뜻한 우리만의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행복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거더군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체념하지 마세요. 무릎 꿇지 마세요. 당신은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행복은 피가 아니라 선택으로 만드는 거니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가족에게 무시당하고 계신가요? 우리 집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들으셨나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20년을 참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참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선택하세요. 당신의 인생을 당신이 선택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